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2024년 현재는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을 서둘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도급순위 16기의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장안의 화제였죠. 네. 지금 이렇게 도급순위가 높은 시공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처럼 현재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우발채무의 문제를 항상 달고 있는 시행사 같은 경우에 시공사보다 더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을 거고요. 시행사, 시공사가 만약에 무자력이 될 경우 하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되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는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없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자라는 손해를 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자 소송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배상이 외에 나머지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정시켰는데 돈을 지급할 곳이 없다. 맞습니다. 네. 실제 제가 진행했던 계열의 건설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간 만큼 실제 소송을 통해서 이후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판결로서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가 최근에 설명해 가셨던 혹시 그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00세대 규모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 시공한 단지를 갔었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 이미 채권자 신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었고요. 실제 시공사가 이렇게 자력이 약해지는 순간 소송은 둘째치고 합의 단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설사 시행사가 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것이고, 현재는 그래도 아직까지 자력이 남아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소송을 진행해서 합의든 소송을 통해서 판결금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지금 한 해에는 하자 소송 내지는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 아파트,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자 대표의 분들이 계시다면은 서둘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워낙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얽혀 있기도 하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 결국 하자로 간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서둘러야만 네, 실익이 있는 것이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뭐 시공사 시행사가 뭐 부도나 아니면 또 뭐 관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소송을 끝내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현재는 하자 소송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하나 고민이 더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하자가 있냐 없냐 아니면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중요한데, 이걸 진행했던 이제 회사들이 실익 자체가 실익- 없어지는 그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긴 시간 동안 고민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 분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소송 네. 자체 그리고 합의 자체에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분들의 권리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회사들이 자리가 없게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해드릴 때 흔히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시행사, 시공사가 어찌됐든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네. 하지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의 보증 대상에는 사용 검사 후 하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검사 전 하자와 사용 검사 후 하자의 그 하자 보수비 총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7대 3입니다. 하자 보수비가 만약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은 사용 검사 전 하자가 7억 원, 사용 검사 후 하자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 전 하자를 다 놓치고 제척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용 검사 후 하자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커버가 실질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렇네요. 참 고를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배상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건설 경기 어려움도 있지만
또 배상을 위한 시기도 설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자 소송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